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수교육과 20학번 이지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땡땡 특수중학교 1학년 땡반의 특수교사가 되어서 수학 수업을 직접 계획하고 또 수업을 시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았는데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들아, 자, 이제 다 앉아볼까요? 지금 책 중1 수학 펴주시고, 지금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오늘 수학에 대해서 배울 내용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시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열기 열기 생각 열기. 진이와 함께 생각을 열어보는 시간! 오늘은 터키의 카파도키아에 열기구를 타러 왔어. 우와, 열기구 정말 많다. 여러분, 이곳엔 열기구 30대가 있습니다. 이 중 무지개 열기구 17대는 하늘에 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열기구에 차례대로 탑승하세요. 그럼 이곳엔 열기구가 몇 대 남게 되는 거지? 생각이 30에서 17을 빼면 되니까 먼저 30과 17을 각 자리에 맞추어 쓰고 1의 자리부터 계산하면 돼. 0에서 7을 뺄 수 없으니까 이렇게 10의 자리에서 가다내림하여 계산하면 1의 자리는 3이 돼. 다음으로 10의 자리를 계산하면 남은 2에서 1을 빼면 되니까 1이 되지. 따라서 30에서 17을 빼면 13이 되는 거야. 아하. 아! 남은 열기구는 13대이구나! 오늘은 열기구를 타고 뺄셈을 공부해보았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자,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을 보니까 뭐 네모난 캐릭터가 30 빼기 17을 알려주면서 뭐 3에서 10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뭔가 수학을 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랑 직결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혹시 일상생활에서 저런 비슷한 숫자를 봐서 약간 헷갈렸거나 계산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길 바래요. 먼저 민수. 민수가 슈퍼에 1,000원을 들고 갔는데 껌을 샀더니 700원이라고 하면서 민수한테 300원을 거슬러 줬대. 맞아. 이것도 아까 본 영상이랑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영이 발표해 볼까요? 아영이가 책을 19권을 다 봤는데 엄마가 더 읽으라고 하시면서 아영이한테 13권을 더 줬대요. 그래서 아영이가 직접 세봤더니 32권이나 됐대요. 네, 아영이 책도 정말 잘 읽었고 계산도 잘했어요. 네, 그리고 혁진이 볼게요. 혁진이는 사탕 봉지에 사탕이 30개 있었는데 동생이 17개나 가져가 버렸대. 그래서 혁진이가 13개로 동생보다 더 적게 먹게 됐네. 속상했겠다. 이렇게 지금 잘 예시를 말해 주었는데 세 친구들 모두 특히 아영이랑 혁진이는 지금 앞에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계산법을 적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세어봤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직접 세는 대신에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지훈이가 수업 시간 집중 안 하고 낙서하고 있네? 선생님이 그러면 파워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만해 주시고 이제 수업에 조금 집중해 주시길 바래요, 지훈이.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받아 올림 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울 거예요. 수학 교과서로는 페이지가 23페이지고요. 그리고 여기 3개 목차 있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받아내림과 올림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받아내림과 올림으로 두 자릿수끼리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장으로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저희의 오늘 목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초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한번 연관을 지어줄 건데요. 보시면 지금 5 더하기 7, 10 빼기 3, 15 플러스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말 쉽죠? 그런데 한번 세로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5 더하기 10의 자리 남겨둬야 되죠? 그리고 7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원래 12죠? 근데 여기 1의 자리에는 2를 적고 1을 적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배우는 내용과 정말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10 빼기 3도 한번 해볼게요. 10 빼기 3. 여기 1의 자리에서 10을 빌려줬기 때문에 10 빼기 3은 그냥 7입니다. 그죠? 그리고 15 플러스 6. 자, 여기는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과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원래 5 더하기 6은 뭐예요? 11이죠. 근데 거기 있는 10이 여기 1에 올라가서 1이 1 더하기 1이 돼서 21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다이고요. 또 오늘 배우는 내용이랑 정말 연관이 많으니까 잘 머릿속에 새겨두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수업에 앞서서 받아올림 또는 내림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일까요? 아까 친구들이 말한 그런 발표 예시랑 정말 비슷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현진이라는 친구가 마트에서 엄마랑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엄마가 총 35,000원을 들고 가셨는데 야채, 과자, 우유 등 여러 가지를 사고 보니 총 28,000원이 나왔네요. 저는 거스름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마트에 가서도 쓸 수 있고 사탕을 나눌 때도 빠르게 계산을 하기 위해 충분히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오늘의 목표는 우리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받아내림과 올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생님의 목표 그리고 친구들의 목표입니다.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받아 올림에 대한 정의를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요. 자, 이렇게 글이 많으니까 되게 보기 싫죠? 선생님도 이거를 조금 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좀 요약해서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을 할 때 같은 자리의 수끼리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게 뭔 소리야? 자, 보세요. 23 더하기 15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1의 자리끼리, 3과 5끼리, 10의 자리끼리, 2와 1끼리 이렇게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암산은 어려우니까 자릿수끼리 맞춰서 계산하라 이 뜻이겠죠? 그리고 이때 23 플러스 28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항상 더해지는 수와 더하는 수의 합이 10보다 작은 것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3이랑 8을 더하면 어떡해? 3이랑 8을 더하면 11인데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덧셈을 할 때 같은 자리의 수끼리 더하면 자리의 수의 합이 10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이거 윗자리로 10만큼 올려줘서 더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갖다가 받아올림이라고 하는데 그럼 받아올림을 할 때는 바로 윗자리로 10을 올려서 계산하는데
그럼 얘를 23 더하기 28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면 11이었다고 했죠. 그럼 여기 1자리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10으로 12. 근데 이 10이 1만큼 커지는 거지. 그래서 51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덧셈에서 사실 바닥 올림이 없이는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덧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의 경우가 바로 바닥 올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문제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두 반은 총 몇 명이 입체 영상을 본 것일까요? 했는데, 자, 여자친구는 우리 반 23명이 입체 영상을 봤어. 남자는 우리 반은 19명이 입체 영상을 봤는데 라고 합니다. 그럼 총 본 입체 영상관의 사람 수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23명 더하기 19명일 텐데요. 간단하네. 쉽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세로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게 더 계산이 쉽기 때문이죠. 자,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의 자리가 있으면 쭉 이렇게 그어줘야겠죠. 세로선을. 그래서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끼리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 둘만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9는 12죠. 그렇다고 여기 무작정 11을 적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여기 10은 어떻게 된대요, 선생님? 자, 일단 여기 10은 잠시 보류를 해뒀고 2를 남겨줘요. 그럼 10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10의 자리 수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0은 어떡하나요? 뭐 여기 그대로 10을 적나요? 아니에요. 0은 생략되는 거예요. 어차피 10의 자리니까. 그죠? 20도 0 안 적었죠. 10도 0 안 적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4를 말하니까 전체 답은 42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이번엔 수 모형으로도 표현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1학년 때 왜 이런 수 모형 가지고 열심히 뭐 연습했던 기억이 나나요? 이거를 또 이렇게 중학교에 올라와서 해볼 겁니다. 자, 23 먼저 표현해 볼게요. 20이라서 10모형이 2개가 있죠. 그리고 3이면 1모형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19는 어떻게 해요? 자, 10 하나 있죠. 그리고 9는 5개짜리랑 4개짜리 이렇게 있어서 19가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얘네를 따로따로 계산하면 정말 쉽겠다, 그죠? 자, 10모형끼리 계산을 해볼게요. 10모형끼리 했더니 3개예요. 하나, 둘, 3개죠. 그러면 1모형끼리 계산을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네? 그러면 우리 1학년 때 어떻게 알아 했죠? 1모형이 10개가 있으면 이거는 10모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10개를 이 10개를 갖다가 10모형으로 넣어주면 10은 몇 개가 돼요, 지금? 4개짜리가 되고 나머지 2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42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하죠? 이번에는 이 29랑 13을 더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자, 여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29 더하기 13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돼 있네요. 자, 여학생은 먼저 29에 10을 더해. 그러면 원래 이게 13이었죠. 근데 여기 있던 10을 빼요. 그럼 얼마가 남죠? 3이 남죠. 10이랑 3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럼 여기 먼저 더하면 정말 쉽죠? 네, 39죠. 그런데 여기 나머지 3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3을 더해주면은
9 더하기 3은 10인데 1의 자리가 10이 올라가서 42.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남자 학생을 보도록 할게요. 29를 30으로 생각한대. 오, 되게 기발하다, 그죠? 29를 그냥 30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는 거야. 29를 30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선생님? 이라고 하면 30이 제일 그나마 간단한 숫자죠. 29보다는 30이 더 깔끔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잠시 1을 없애는 거예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30에다가 13을 더하면 너무 간단하죠. 43이 나오죠. 그런데 아까 마음대로 1을 더해버렸잖아요. 여기 30에. 그러면 아까 29로 만들어주려면 1을 빼줘야겠죠. 네. 그래서 4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받아내림이라는 개념까지 왔어요. 앞에 것도 간단했으니까 뒤에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받아내림의 정의를 먼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사실 받아올림의 반대 경우인지라 그닥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은 뺄셈의 개념을 보면 뺄셈은 두 수를 빼는 활동이죠. 그래서 뺄셈식은 두 수를 빼서 생기는 결과까지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뺄셈은 예를 들어서 그냥 2 빼기 1, 이 자체를 말하는 거라면 뺄셈식은 식까지, 등호까지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결과까지 나타낸 거를 말해요.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뺄셈의 결과를 두 수의 차라고 합니다. 다음 정의를 보면 이제는 받아내림에 대한 정의입니다. 뺄셈을 할 때는 같은 자리의 수끼리 계산을 해야 편리하다고 하네요. 아까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죠? 네, 아까랑 비슷해서 설명은 조금 비슷하게 해보면 29 빼기 13을 하는데 한 자리씩 맞춰서 계산하면은 빨리 되죠. 근데 암산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항상 같은 자리의 수끼리 계산을 해야 편리하다 이 말이고요. 또 예시가 나왔네요. 43 빼기 38의 1의 자리 경우와 같이 항상 빼지는 수가 빼는 것보다 큰 게 아니야. 봐봐. 3에서 8 어떻게 빼요? 어떻게? 못 빼죠. 지금 상황으로서. 나중에는 뭐 마이너스라는 개념까지 가서 배우긴 할 텐데 이건 아니니까 일단 3에서 8은 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빌려와야겠죠. 윗자리에서 윗자리 만만한 게 윗자리 4가 있잖아요. 4에서 10을 빌려와서 13 빼기 8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받아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내림을 할 때는 바로 윗자리에서 10을 받아내려서 계산하는데요. 아까랑 똑같죠. 바로 윗자리에서 값을 빌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윗자리의 수는 1만큼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4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뺄셈에서 받아내림이 없이는 제대로 계산을 할 수 없어서 받아내림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받아올림이랑 비슷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의 형식이고 선생님이 한번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해줄 거예요. 자, 놀이공원 아저씨가 곰인형 40개를 선물로 주려고 하네요. 어린이날인가 보다, 그죠? 지금까지 25개를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몇 개가 남았을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40개가 있었는데 25개를 나누어 줬대. 그럼 남은 인형의 수를 말하는 거니까 40 빼기 25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비슷해요. 자,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10의 자리랑 1의 자리끼리 분류를 해줬어요. 그래서 또 0에서 5를 어떻게 빼? 어떻게 아까 말했잖아요. 개념에서. 그죠? 4에서 10을 빌려오라고. 그럼 일단 10에서 5를 빼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가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빌려줬다고 했잖아요. 사실 10의 자리에서 빌려준 거니까 40에서 10을 뺀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야 돼요? 30이 남죠. 그런데 여러분 또 30 그대로 적어서 내릴 거예요. 30 이렇게 30 빼기 20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0은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뭐예요? 3 빼기 2는 2죠. 그래서 10 그리고 아까 계산한 거 5. 정말 간단하죠. 그죠? 이번에는 수 모형으로도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아까 봤던 그 모형보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그래도 일단은 표현을 해봅시다. 일단 40 먼저 볼게요. 40. 40 표현했어요. 근데 1의 모형이 없죠? 0 그대로 처리를 해요. 근데 0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10의 모형에서 어떻게 1자리로 다 쪼개줘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를 이 자체에서 빼줄 건데요. 지금 우리는 30이 있고 10이 10개짜리가 있어요. 얘를 1의 자리로 보세요. 그랬을 때 20을 먼저 빼주세요. 여기서 20을 먼저 빼주니까 10이 남았어요. 근데 5도 빼야겠죠. 5는 여기서 빼갔어요. 그럼 나머지는 5. 그러면 얘네 남은 것들 더하면 어떻게 되죠? 15가 됩니다. 재밌죠? 네. 이렇게 수모형으로까지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자, 우리 앞에서 받아올림 정의부터 적용 연습까지 또 받아내림의 정의부터 적용 연습까지 정말 많은 걸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나와서 앞에서 문제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떤 경우가 받아올림인지 내림인지 조금 더 구체적이어도 좋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한번 발표를 해봅시다. 자, 우리 아영이, 진우, 어진이, 민수가 이렇게 손을 들어줬어요. 앞에 나와서 각자 적고 싶은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의 경우를 한번 적어보세요. 짜잔, 네. 이렇게 친구들이 쓰고 들어가 주었는데요. 자, 잘 적어준 친구들에게 먼저 박수를 보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아영이부터 볼게요. 11 더하기 19. 잘했어요, 그죠? 11 더하기 19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1 더하기 9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10이죠. 근데 10이 여기로 올라갔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잘했어요. 그리고 어진이 볼게요. 31 빼기 17은 1에서 7을 못 뺀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빌려와 주니까 3이 20이 되겠죠. 32, 20이 되죠. 대신에 여기는 11이 된 거예요. 그러면 11 빼기 7은 4. 그리고 아까 빌려준 그대로 빼면 14가 나와요. 잘했어요. 그리고 민수는 이렇게 글로써 표현을 해줬는데요. 내가 젤리를 22개를 먹고 17개를 남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은 거를 동생한테 줬어요. 착한 친구네요. 22개를 먹고 17개를 남겼는데 동생한테 준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을 빌려줬어요. 그럼 12 빼기 7은 5고 1 빼기 1은 0이니까 5만 되겠네요. 다 잘했는데 우리 진호가 조금 헷갈렸나봐요. 그죠? 12 더하기 60은 두 자릿수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랑 0은 그냥 더했을 때 2죠. 2 더하기 0은 2. 그리고 1 더하기 6은 7. 그래서 72. 이거는 받아 올림의 경우는 아니고 그냥 두 자릿수의 덧셈이에요. 그래도 우리 진우 생각 너무 열심히 잘 해주었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의 정의나 문제를 직접 내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만약에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발표를 해주면 그러면 맞춰도 못 맞춰도 작은 보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낸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받아올림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 아는 내용 안에서 발표를 해도 좋고요. 아까 배운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받아내림의 정의도 똑같이 받아올림과 똑같이 말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문제를 직접 만들고 또 반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줄 친구를 선생님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해볼 사람 있나요? 좋아요. 자, 어진 친구, 아영이, 혁진이 이렇게 세 친구들이 나와 주었는데요. 어진이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더하기를 할 때 쓰이는 건데 1의 자리 숫자가 10을 넘어버려서 위에 10의 자리한테 10을 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어진이가 아주 간단하고 딱 핵심을 파악해서 잘 말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영이 친구는 받아내림의 정의는 이렇게 했네요. 자, 1의 자릿수가 도움이 필요할 때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10의 자릿수에서 10을 빌려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핵심만 딱 잘 말해주었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웠던 거, 혁진이 직접 문제를 만들었어요. 23 더하기 19를 만들어 봤대요. 이거는 3이랑 9가 12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2 중에서 10의 자리, 10을 10의 자리에 넘겨주면 20 더하기 10이 40이 되죠. 그쵸? 0은 생략이 되죠? 그래서 답은 42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상을 드린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수고해준 우리 세 친구에게 잘 맞추고 설명도 잘해준 우리 아영이, 어진이, 그리고 혁진이 모든 세 친구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또 그리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보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영이, 그리고 혁진이, 그리고 어진이.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조금 많이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 잠시 복습할 동안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조금 확인해보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봤을 때 발표를 조금 안 했던 친구들 지윤이, 형찬이, 현서 선생님한테 잠시 와보세요. 자, 너희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너희 세 명한테 각각 다른 질문을 한번 물어볼 건데 지윤이 먼저 물어볼게. 지윤이 받아내림이 사용되는 곳은 어디일까? 그러니까 아까 친구들이 발표한 일상생활 뭐 이런 거 말해도 좋아. 그리고 현서는 식을 만들어봐. 내림, 받아내림 또는 받아올림. 그리고 형찬이는 받아올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식을 선생님한테 보여줘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만들어줄게. 얘들아, 이제 수업 거의 마지막인데 연습 문제를 선생님이 짧게 내줄 거예요. 1, 2번은 여러분이랑 계속 아까 앞 시간부터 계속 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3번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못 풀면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시간을 5분 줄 테니 한번 풀어보세요. 네, 5분이 지났는데 여러분 거 매겨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3번이 조금 헷갈리긴 했어. 왜냐하면은 빈칸을 채워 넣는 거였거든. 그래도 잘 풀어준 친구들도 많고 또 약간 좀 독특한 방식이지만 아깝게 틀린 친구들도 너무 많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내용 이해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조금 뿌듯했고 그래도 조금은 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많이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는 풀이 과정부터 해서 선생님이 한번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주길 바래. 자, 얘들아,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형성평가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 오늘 너무 문제도 많이 풀고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바로 머리에 한번 기억에 남아야지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했어. 이번 수업 시간 내에는 다 못 풀 것 같거든. 그래서 다음 수학 수업 있는 날까지 해오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수요일? 있네요. 그래서 그때 하면 되고 그때
이거 문제를 보고 선생님이 너희가 어느 부분에서 뭐가 잘 안 되는지 확실히 캐치해서 더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거는 숙제로 형상평가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풀어와 주세요. 네, 이제 5분이 남았는데 그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를 줄 거예요. 그래서 뭐 받아내림, 올림, 정의나 문제 2개 정도 정말 간단하게 마인드맵을 그리고 제출하는 걸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연을 모두 해보았는데요.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수업 계획부터 그래도 시연까지 짜보고 연습을 하면서 진짜 교사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PPT 대본 없이 제 생각과 모은 지식을 토대로 하는 건 이번 일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덕분에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수학 수업 시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